무게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선별 과정. 그렇기에 신중을 기합니다. 많은 양을 준비해도 선별 작업에서 대부분 탈락. 식재료가 올라가는 도마라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인데요. 이제 쓸 수 없는 나무들이에요, 전부 다. 이것들은요? 네, 땔감들이에요. 네. 또 다른 색. 얘가 이제 변제인데요. 얘들은 비를 맞추면 이렇게 곰팡이가 올라와요. 항균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변제를 다 제거하고 제작을 합니다. 도마로 쓰이는 것은 항균 기능이 있다는 나무 중심부 심재. 선별된 목재는 바로 도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선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거치고 나면 원래 나무에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건 이 정도뿐. 3분의 1가량은 땔감이 됩니다. 엔드 그레인 도마는 나무를 잘라 이어 붙여서 만드는 게 특징인데요. 이때 오차 없이 정확히 재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세웠습니다. 저희가 써야 될 제품은 28mm. 28mm가 가장 이쁘게 보이는 사이즈예요. 이제 기본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건조실. 목재에 수분이 많을 경우 완성된 후에도 뒤틀릴 위험이 있어 이를 막고자 40도씨 전후해서 다시 한번 건조시킵니다. 2차 건조실인데 1차에서 건조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건조가 덜 된 애를 완전히 이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건조시킨 목재. 수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수분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수분 함유량을 5% 이하로 만드는 것이 철칙인데요. 건조가 덜 된 나무가 제품이 완성이 됐을 때 하자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무는 무조건 처음부터 건조, 끝까지 건조해요. 수분을 뺀 각재는 수압 대패로 수평을 맞추고 다듬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건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렇게 면과 면이 딱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품에 장력이 생기겠죠. 그 점을 없애기 위해서 수평을 완전히 잡아줘요. 수평이 딱 잡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틈이 전혀 없죠. 각재에 수평을 맞춘 후에는 자동 대패에 넣어 윗면을 평평하게 해주는 동시에 두께를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통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만들다 보니 과정도 많고 손이 많이 갑니다. 다음 작업은 엔드그레인 도마의 체크무늬 만들기. 각재를 다시 하나로 붙여주는데요. 미국 식약청 FDA 승인을 받은 본드예요. 뭐 식기류나 도마에 사용해도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라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주방용품이기에 특히 더 신경 쓰는데요. 접착제를 바른 나무는 두 종류를 번갈아 배열해가며 붙여줍니다. 밤나무랑 블랙우드랑 조합을 9개씩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트예요. 접착제로 붙인 각재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약 3톤의 압력으로 빈틈없이 꽉 조여줍니다. 이렇게 24시간이 지나야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붙었지만 수평은 맞지 않은 상태. 한번 들어가다가 이렇게 꿀렁꿀렁 해버리면 나오는 결과물도 꿀렁꿀렁 해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오, 표면이 정말 매끄럽네요. 수압 대패를 이용해 밑면을 평평하게 만든 것처럼 다시 자동 대패에 넣어 윗면의 수평과 두께를 맞춰줍니다. 엔드그레인 도마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반복되는 작업. 나무 특성상 딱 어떤 기성품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요. 두께가 너무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또 건조 과정에서 휘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나무를 바로 잡아야 제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패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손길을 거치자 이제 제법
도마티가 나는데요. 이제부터는 체크 무늬를 만들 차례. 이번엔 세로로 나무를 잘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르다 말고 나무는 왜 살펴보는 걸까요?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잘라보면 이렇게 크랙이 이렇게 생겨요. 그 지속적으로 검수를 해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자르면서 이제 힘으로 제가 살짝 이렇게 깨봐요. 그러면 미세한 크랙을 깨지거든요. 그래서 다 또 걸러내야 됩니다. 단단함이 생명인 도마에 있어서 갈라짐은 치명적인 결함. 그러기에 수시로 체크하는 것인데요. 선별 작업 끝에 도마가 될 수 있는 목재의 양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한 1톤의 나무에서 수분이 빠지고 이렇게 버려지고 하면 최종 결과물로 도마로 봤을 때는 불과 200kg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도마 무늬를 맞추기 전 또 하나 살필 것이 있습니다. 이 색깔은 좀 많이 틀린 것 같지? 요거랑 색깔이 잘 맞네. 이 나무마다 색깔이 다 틀리니까요.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맞춰서 이제 조립을 하려고 색깔 고르는 중이죠. 두 가지 나무 색을 조화롭게 맞춘 뒤 나무면의 위치를 한번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인체에 무해한 접착제를 바른 후 나이테 면을 위로 돌려놓으면 체스판 무늬가 완성되는데요. 나이테는 도마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군요. 면을 세워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내구성도 단단해지고 복원력도 좋아지는 장점이 있어서 나무깨를 세워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성과 디자인까지 겸비한 엔드그레인 도마. 체크 무늬를 완벽하게 완성하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다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죠. 이렇게 헷갈리기도 했고 같은 무늬가 좀 들어가고 분량도 좀 나고 했었는데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한 만큼 남은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는데요. 다시 하루 동안 3톤의 압력으로 밀착시킵니다. 다음 날 선반으로 향하는 도마.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건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바로 가공을 해버리면 이제 고객님 댁에 이 제품이 가서 이제 또 변형이 올 수도 있거든요. 천천히 습기에 적응할 시간을 갖습니다.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엔드그레인 도마. 이제 샌딩 작업입니다. 거친 벨트에서 샌딩을 시작해 고운 벨트로 마무리 짓는데요. 샌딩면이 닿은 면이랑 안 닿은 면이 표시가 나죠. 이런 안 닿은 면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샌딩을 해줘야 됩니다. 확연히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정말 매끄럽게 변했네요. 사용자가 편히 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샌딩 작업에도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증을 달고 사는데요. 20장에서 30장 닦고 나면 그 다음날은 못 닦아요. 발목이 너무 이제 물이 들어가서 상체를 힘을 누르잖아요. 여기가 시큼시큼합니다. 지금도. 네. 어느새 직업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수 코팅 과정. 수분과 오염에 약한 목재 도마의 단점을 식물성 오일로 코팅해서 보완해 주는 것인데요. 코팅 작업이 끝나자 또 뭔가를 가져오는데 이 검은 액체는 뭐죠? 천연 오일과 옷을 섞어서 만든 건데요. 다른 이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감 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오일과 옷을 섞어 바른 도마는 코팅 효과가 더 높아지는 한편 목재 색깔도 살아나 아름다워지는데요. 한 달의 제작 시간을 거쳐
마침내 완성된 엔드그레인 도마.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도마로서 완성도도 뛰어납니다. 관리만 잘하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는군요. 아주 상태가 아주 좋네요.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지는 제품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이곳에 우리가 하루에 3번 사용하는 주방용품이 있다는데요. 뭔가 분주하게 만들어내는데 도통 감이 오질 않습니다. 기계 사이를 몇 번 들어갔다 나오니 뒤집게 같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치자 아하, 이제 알겠습니다. 숟가락이었네요.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기계 작업만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7공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7공정. 단순하게 생긴 모양에 비해 많은 공정이 필요한 숟가락.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식기나 나이프, 포크, 숟가락 만드는 스테인리스 원자재입니다. 녹이 덜 쓸고 단단해서 수저 등을 만들 때 많이 쓰는데요. 보통 2에서 3.5mm 두께를 사용합니다. 한 묶음에 1톤 정도 된다고요. 거의 4톤 가까이 되는 거죠. 일반 숟가락으로 만들면 3만 5천 모 정도예요. 가장 먼저 스테인리스 판을 금형 기계로 넣어 1차로 숟가락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프레스 방식으로 숟가락처럼 대량 생산하는 물건을 만드는데 특화된 방법이죠. 첫 공정은 이제 그냥 모형을 따는 거예요. 그래 기발이라고. 판의 크기가 가로 220mm, 세로 610mm인데요. 이 정도면 몇 개의 숟가락이 생산될까요? 많게는 한 40개 이상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적게는 28개 그런 거 나오죠. 스테인리스를 자를 때 가해지는 압력이 5톤.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돈을 완전히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은 돈을 다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거 하면은 해야 돼요. 항상 장갑을 쓴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지. 해외에서도 주문이 밀려드는 상황이라 쉴 틈 없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1차 지발 작업을 마친 숟가락은 아직 좀 낯선 모양입니다. 바로 다음 공정인 아변에 들어가는데 쉬워 보이지만 이게 또 어렵다는군요.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모양이 나오니까. 회전하는 롤 사이에 숟가락의 머리 부분을 넣어 한 개씩 골고루 넓게 펴주는 작업. 매일 10,000개씩 반복하다 보면 고될 수밖에 없죠. 이게 새 일이니까 무겁잖아요, 일단은. 이걸 몇십 년 했으니까 하는 거지. 초보자들은 못해요. 아변이 끝난 숟가락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데 좀 전에 아변 작업과 같은 거 아닌가요? 2차 아변을 하는 거죠. 요 1차 미는 거를 2차 아변을 해갖고 이렇게 더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 확실히 넓어졌네요. 보통 머리 부분을 30mm에서 최대 55mm까지 늘려야 하는데 한 번에 넓히는 기계가 없어 2번에 걸쳐 작업합니다. 이제 남은 건 손잡이 차례.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병합이라고 하는데요. 딴 상태는 이렇게 거칠거칠한데 이게 병합을 하면은 좀 매끈매끈해요. 손잡이를 매끄럽게 해주고 강도를 높여주는데요. 기계가 내려올 때 발생하는 압력이 150톤이라 특히 더 신경 쓰이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손이 넘어가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한창 바쁜 와중에 도착한 트럭 한 대. 숟가락 머리를 동그랗게 자르는 반절 작업은 이곳에서 할 수 없어 전문 업체에 맡긴 것인데요. 반절 작업을 거치니 이제 숟가락다워졌죠?
바로 이어지는 다음 공정. 시끄럽게 돌아가는 기계에 숟가락을 왕창 쏟아 넣는데 이건 대체 무슨 과정인가요? 진동 발열을 해갖고 이 돌이 이 진동을 해갖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 연마제 묻은 거 털어내는 거예요. 여기 묻은 거를 이걸 털어내는 거예요. 진동 속에서 돌과 함께 움직이면서 연마제를 비롯해 때까지 제거된 숟가락.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숟가락이라 하기엔 너무나 납작한 모양. 우리가 아는 숟가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움푹 눌러주는 호기 작업인데요. 이제야 진짜 숟가락다워졌네요. 육안으로 보면은 여기가 요 테두리가 매끈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안에가 찍히는 게 어때요? 여기가 매끈해야 돼요. 생김새를 갖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숟가락에 광을 내주는 연마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와 다르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집게로 고정시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기계마다 숟가락 연마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요. 요 부위를 작업을 하는 거고 반 정도만 이걸로 작업을 한다고 요 부분, 요 사람으로 말하면 목, 여기 앞뒤로 깎아내는 거예요. 이 밑에도 이 광물이에요. 위에도 이것도 광물이고. 한 번 더 표현 처리해주는 거. 이렇게 때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기계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단계별로 작업자들이 옮겨줘야 해서 수작업과 다름없는데요. 공장에서 뚝딱 만들어질 것 같은 숟가락. 이렇게 연마 작업에도 많은 과정과 사람들이 필요한지 그 누가 알았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기계 자체도 없고 거의 수동으로 하다 싶어요. 하루에 한 몇 개까지 연말에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숟가락 같은 거는 뭐 하루에 한 2만 개 정도. 여러 과정 중 각별히 신경 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입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좋아야지. 프레스 같은 데 작업 잘못하면은 날카로워지면은 이게 사람이 이제 입을 뒤를 수가 있단 말이야.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기에 더 철저히 작업하는데요. 그 결과 날카로운 부분이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연마를 마치고 환골 탈퇴한 숟가락.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때까지 씻어주기 위해 초음파 세척을 해주는데요. 이제 최종 관문인 검수 작업만 남았습니다. 매의 눈으로 불량품을 골라내는데요. 방이 나야잖아요. 그러면 이거 방에 이런 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 안 되니까 이제 빼는 거예요. 분량으로. 찍을 때 이물질이 들어간지 모르고 그때 찍어버리면 이제 분량 나는 거예요. 불량품을 검수하는 사이 옆 작업장에서 젓가락 생산이 한창인데요. 숟가락에 비해 과정이 많이 생략됩니다. 지발과 병합 과정을 거치면 끝이죠. 드디어 완성된 수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온 사람들. 이들의 수고가 수저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게 좋은 거죠.